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작성 안 해주려고 해요. 사장님 큰일 났다. 근로계약서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랜선 노동법 근로계약서 편.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고용노동부가 함께하는 랜선 노동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주영 노무사 진선미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알바나 직장 생활할 때 기본 중에 기본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는 근로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오, 그래요? 신고해야 되겠는데? 그 믿기 어렵겠지만 옛날에 막 80년대, 90년대에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도 않고 일하던 곳이 허다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근로계약서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분들은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면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노동의 가치는 본인 스스로 지켜야 하니까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당연히 받았죠? 네, 오늘은 답변해 드릴 것이 많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 써서 작성하고 봐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인만 했는데 주의할 점이 궁금합니다. 아이고 여기 계셨네요. 이렇게 사인만 하시는 분. 그냥 막 사인하시고. 안 됩니다. 예, 근로계약서는 본인 근로에 대한 마땅한 권리잖아요. 꼼꼼히 살펴본 후에 사인하셔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꼭 있어야 하는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 꼭 들어가야 하고요. 토정 근로시간, 쉽게 말해 얼마나 일을 할 거냐죠. 그 다음에는 유급 주휴일, 일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받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연차 유급 휴가 내용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보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씨입니다. 진노무사님, 보통 출근하면 근로계약서 작성하잖아요. 근데 첫 직장이라 근로계약서 내용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 1번 근로개시일이 있잖아요. 11월 30일부터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회사에 출근하기 전이나 아니면 출근하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룰입니다. 첫 출근한 이후에 적당한 때에 작성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 4번에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휴게 시간이죠. 12시부터 13시까지인데요. 대부분 점심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점심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타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드디어 가장 중요한 임금인데요.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된 총 임금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본급은 얼마고 수당 상여급은 얼마고 언제 어떻게 지급할 건지 꼭 적혀 있어야 해요. 다음 연차 유급 휴가인데요. 연차 휴가 일하면서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저 이건 잘 알아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연차휴가 제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하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에게도 한 달 개근 시 하루의 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거. 이건 완전 잘 알아요. 이 사항들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사업자분들은 꼭 넣어주셔야 하고 근로자분들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작성 안 해주려고 해요. 신고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시다니. 벌금이에요, 벌금. 자그마치 최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어떤 이유로 작성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노노예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는 방법은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민원 신청이 뜹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검색어를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요. 그곳에 기타 진정 신고서라고 검색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선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맞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맞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검사가 사업주를 기소하게 되고 법원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벌금을 내리게 되는 거죠.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거든요. 형사벌이죠. 빨간 줄 가는 거예요, 빨간 줄. 가끔 사업주분들께서 직원이 하루만 일하고 그만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씀드렸듯 업무 시작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하루든 1년이든 작성하셔야 하는 게 맞고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업무 시작 전 작성하시고 서면으로 한 부씩 나누어 가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너 가져, 이건 내 거.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 편히 일하는 것이 소원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업무 진행하는데 실수를 해서 2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로 사장님이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들이미시며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하셨는데요. 알고 보니 계약서에 일하다가 제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제 잘못이긴 한데 정말 근로계약서에 쓰인 대로 제가 배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이고, 누구나 회사 생활을 하면서 실수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그 실수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땐 정말 스스로 많이 자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 힘내시고요.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배상한다고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회사와 잘 협의해 보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사연과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에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 임금 10%를 삭감한다 또는 손해배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금기법 제20조를 보면 회사가 정해놓은 손해배상 금액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서명했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줘도 된다 이건 아니고. 안 줘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무조건이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이, 무조건. 그치. 따져보자가 맞는 거지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근로계약서에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퇴사하지 못함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대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7조를 보면 강제근로의 금지라고 해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는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효력이 없는 문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최소한 한 달 전에는 그렇지. 회사에 한 미리 달 얘기해 주는 게 전에는. 좋습니다. 그쵸. 당장 내일 퇴사하는데 퇴사요 이거는 조금 매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회사에서 월급을 다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따로 보관한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사인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문제될 것이 없는 건가요? 사인했다 이런 걸로 걸고 넘어지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인했다고 무조건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용이 타당해야겠죠. 이 영상 참고하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 월급 300만 원에 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다 무효입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해서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채용 공고할 때 분명 식대랑 차량 유지비를 준다고 했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면 안 되죠.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공고에 제시한 근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 안 돼요. 법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은영님처럼 부당한 상황에 놓였을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채용 절차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만 적용된다는 것. 그래서 근로계약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와 다르게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에 다녀보니 지켜지지 않는다 이럴 경우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이 사항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했다면 취업 목적으로 거주가 변동되거나 했던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귀향여비 등을 손해배상해 주셔야 합니다. OX 퀴즈. 이번에는 진선미 노무사님이 답해 주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장님이 안 해주세요. 익명신고 가능한가요? 네, O. 익명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안 쓴 사람이 본인뿐이다 라고 한다면 사장님이 조사받으면서 본인의 근로계약서 건인 걸 알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신고 말고 근로감독을 청원하셔서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가요? 이건 어떤 측면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세목.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규칙 사유는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에 관해서는 사용자에게 불리하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을 진행했다면 이후에 분쟁에 대해서는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겠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몰래 위조해서 걸리면 처벌을 할 수 있나요? 5. 사문서 위조죄로 중대한 범죄이므로 노동청 관할이 아니라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해 모두 답변 드렸고요. 혹시 아까 Q&A 하면서 하시고 싶던 말씀이나 구체적인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사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무조건 작성하셔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지금까지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번에도 유용하셨나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주제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페이스북에 노동법에 관해 다음 주제에 올려놓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서 댓글 달아주세요. 두 노무사가 전해드리는 랜선 노동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